12월 1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6% 하락한 3,920.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06% 상승한 922.3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8종목, 코스닥에서는 3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컴라이프케어, 소프트캠프, 카티스, 캠트로스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코스닥 부양 기대감도 동반되며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생산 거점을 한국에 구축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는데요. 충청북도에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국내 파트너사는 SK 계열사와 펩트론이라고 알려졌어요. SK팜테코의 자회사인 SK바이오텍은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펩트론이 완제품 제조를 맡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SK바이오텍의 협력사로 알려진 IT캠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IT캠은 SK바이오텍의 의약품 원료와 중간체를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IT캠 외에도 덕산테코피아가 의약품 중간체 공급 파트너로 육성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지난주에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펩트론의 경우 작년에 일라이릴리와 장기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에 대한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번 달에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펩트론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일라이릴리와의 기술평가가 일정 부분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어요. 이에 본계약 체결 기대감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며 펩트론은 오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ABO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무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있었습니다. 권리락 실시일은 오늘이며 기준 가격은 2,725원입니다. 이어서 안트로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 중인 후보물질의 독성 평가 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이 확인된 것인데요. 내년 3월 달에 체코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를 통해 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조만간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안트로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포치료제에 대한 일본 내 의약품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달 초중반에 걸쳐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가 안트로젠의 생산시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인텔이 10%의 급등세를 보이는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인텔은 애플과 M시리즈 칩에 대한 위탁 생산을 논의 중이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오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M시리즈는 애플이 자체 설계한 칩으로 맥 컴퓨터와 아이패드에 탑재되는데요. 최신 M시리즈 칩보다는 보급형 모델에 들어가는 이전 세대 칩의 생산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중국에게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사실상 중단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포토레지스트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미세한 회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액체 재료입니다. 중국은 포토레지스트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공급이 실제로 중단되었다면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반도체 소재 기업들을 비롯하여 캠트로스와 경인양행, 동진세미캠 등의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캠트로스는 HBM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올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을 통해 구글의 HBM 물량 중 60% 이상을 공급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주요 고객사의 품질 인증 결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CP시스템은 언론을 통해 대만 파운드리 기업의 케이블 체인을 공급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급한 제품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분진을 최소화한 클린룸 전용 제품인데요. CP 시스템은 반도체 관련주 외에도 조선 및 로봇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보안 테마입니다. 3,370만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쿠팡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비롯한 고객들의 주문 정보가 노출되었으며 카드 정보나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의 핵심 관련자는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퇴사하여 중국으로 귀국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과기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양자암호를 비롯한 보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프트캠프는 문서의 외부 반출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카티스는 양자 센싱 기반의 마약 탐지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기업인 GQT 코리아와 함께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소프트캠프, 카티스 순입니다. 다음은 4번 로봇 테마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날 로봇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금요일날 로봇 테마와 관련해서는 삼성그룹이 전계열사의 로봇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은 핵심 사업 전반에 로봇 자동화 도입을 추진하며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 밖에도 현대차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의 미국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여 시험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로봇 및 자동차 부품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로봇 기업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로봇주 일부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린 PTS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감속기를 공급 중이라는 기사가 붙어주며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 PIM은 지난달 언론을 통해 국내 대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손에 적용되는 소재 관련 상용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한컴라이프 케어를 비롯한 화재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소방청이 언론을 통해 화재 취약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규모가 큰 주차장에만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됐었는데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리튬 전지 공장처럼 화재에 취약한 공간에도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소방기구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컴라이프 케어는 최근 경영권 분쟁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재무적 투자자인 파트너원 인베스트먼트가 한컴라이프 케어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이화산업은 저평가된 자산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화산업은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에코는 주당 174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79억 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인데요. 본업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기반으로 주주가치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노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2차전지 산업을 살리기 위해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하는 지원책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지원책을 통해 2030년까지 배터리 부문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존 19%에서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는 어제 언론을 통해 헝가리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에코프로는 한국 양극재 기업 최초로 유럽 현지 생산기지를 완공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공장에는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입주했습니다. 헝가리 공장의 양극재 생산 능력은 연간 5만 4천 톤으로 전기차 6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내년부터 하이니켈 3원 개 양극재를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리튬 인산철 등의 중저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스코넥은 언론을 통해 신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코넥은 12월 15일에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글로벌 엔터 및 콘텐츠 업계의 핵심 인물들을 이사진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업 목적 추가를 통해 엔터와 콘텐츠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레이는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장비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촬영 시간을 기존 대비 절반 이상 단축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자화전자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자화전자는 아이폰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며 폴더블 아이폰이 양산 전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조만간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공급망 업체들도 부품을 출하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다보링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다보링크는 지난 11월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을 높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공시를 통해 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이 내일로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한컴 라이프케어,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DIC, 4위는 경인양행, 5위는 형지엘리트, 6위는 대원전선, 7위는 한올바이오파마, 8위는 페노션, 9위는 HMM, 10위는 A프로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컴 라이프케어, 경인양행,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화재 관련주이자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부분이 부각되었습니다. 경인양행은 염료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자회사를 통해 화학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제약 기업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고영, 2위는 앱코, 3위는 CP시스템, 4위는 한라캐스트, 5위는 YTN, 6위는 효림로봇, 7위는 제형솔루텍, 8위는 TNR바이오펩, 9위는 우림PTS, 10위는 알트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고영, 앱코, CP시스템, 한라캐스트, 제형솔루텍, TNR바이오펩, 우림PTS입니다. 고영과 한라캐스트, 우림PTS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앱코는 배당 공시가 있었으며 CP시스템은 대만 파운드리 기업의 케이블 체인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CP시스템은 조선 및 로봇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제형솔루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제형솔루텍은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으며 로봇 액추에이터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TNR바이오펩은 바이오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삼성에피솔딩스, 4위는 한올바이오파마, 5위는 삼양바이오팜,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위는 이수페타시스, 9위는 네이버, 10위는 삼양식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약사인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고영, 2위는 에코프로, 3위는 클로봇, 4위는 한라캐스트, 5위는 파마리서치, 6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7위는 알테오젠, 8위는 로보티즈, 9위는 ABL바이오, 10위는 펩트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고영, 에코프로, 한라캐스트입니다. 고영과 한라캐스트는 로봇 관련주이며 에코프로는 2차전지 관련주이자 헝가리 양극재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